만약 누군가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업무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봉이 적어서 힘들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조직 문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결국엔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직장 생활은 상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중엔 연차가 20년이 넘었고 직급은 부장까지 올라왔는데 배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상사들도 있죠. 공부나 자기 개발은 생존의 문제라는데 이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 보이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죠. 이해가 안 되면 팀원들 탓이나 세대 탓을 하고요. 게다가 고정관념도 너무 세고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죠. 남들은 꼰대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만 이 사실을 모르고요. 들리는 소문엔 과거에 일을 잘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나고요. 어쨌든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장님, 나이 드셨으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부장님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걸까? 본인만 무식한 걸 아예 모르나? 하지만 그 원인을 고민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이 곧 지식이라는 착각이죠. 그동안 직접 경험한 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요. 물론 20년 넘게 일을 해온 분들에게 경험은 대단한 자산이 맞죠. 근데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지금도 통한다고 확신하는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확신, 이게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년 전 영업 방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거랑 같은 거고요. 솔직히 옆에서 보면 너무 무식한데 본인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고요. 부장님이 공부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원래 직급이 올라갈수록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거든요. 특히 부장이나 임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게 체면상 안 된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몰라도 아는 척을 하거나 아예 그 주제 자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죠. 당연히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공부나 도전은 팀원들이 해야 하는 거고 본인들은 예전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부장님이 공부를 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부장까지 올라오는데 공부가 필요 없었던 분들도 많죠.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진급이 됐던 시절을 살아온 거고요. 공부를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죠. 그러니 팀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부장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라는 영상 제목의 의미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부장들이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죠. 업무 목표나 방향을 잡을 줄도 모르고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가끔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장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팀원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팀원들이 부장들을 가르쳐야만 하고요. 부장들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의사결정도 늦어지고 책임 회피도 많아지죠. 그러면서 유능한 팀원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조직은 부장과 함께 침몰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무식한 상사도 너무 싫은데 꼰대거나 갑질까지 하면 진짜 최악이죠. 이 정도 되면 이직을 생각해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안 하는 무식한 부장들은 회사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경험만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장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경험만 믿는 사람들이고요. 모든 대화가 자기 경험에서 시작해서 자기 경험으로 끝나죠. 팀원들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도 그냥 거부하고요. 솔직히 제대로 듣지도 않죠.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데 귀에 들리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틀렸을 때도 아무도 지적을 못한다는 거고요. 반박을 하면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만 멀어지니까 무조건 예스맨이 정답이고요. 그러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바보 소리만 듣는 거고요. 실제로 회사엔 경험만 가진 무식한 부장들이 넘쳐나죠. 그러니 희망퇴직이 난무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상사의 두 번째 유형은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의 뉘앙스는 짜증이 나거나 귀찮다는 의미고요. 이들은 모르는 걸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무시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죠. 챗GPT? 그거 그냥 장난감 아닌가? 쇼퍼? 요즘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요. 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대상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거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고인물이 썩는다면 이들은 썩기 직전의 고인물이죠. 물론 어느 순간 회사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공부를 안 하는 상사의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몰라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책 한 권을 읽어도 100권을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업무에 대해 검토만 했어도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잘 몰라도 일단 아는 척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모르면 팀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죠. 근데 몰라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한 확신을 가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팀을 이끌게 되죠. 그 이상한 확신이 팀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듯이 잘 모르면서 아무거나 막 잡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무식함을 검증당하게 되고요. 당연히 팀원들은 부장들의 무식함을 다 알고 있죠. 부장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꼰대스럽고 무식한 부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죠. 우선 팀원들을 선생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영 멘토링이라고 하고요. 일단 모르겠으면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잘 모르는데 나에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팀 분위기를 많이 바꿀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먼저 하나만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챗GPT 전부를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딱 하나만 일주일 동안 직접 써보는 거죠. 써보고 모르겠으면 팀원들에게 물어보고요. 이것만 해도 팀원들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죠. 물론 이게 어렵진 않아도 용기를 내야 하고요. 일단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배우거나 성장의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분명 괜찮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든다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경험이 많다는 것도 소중한 자산이 맞고요.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의 경험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하고요. 물론 저도 언젠가는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틀렸을 땐 먼저 인정하고 모를 땐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선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팀원들이 뒤에서 부장님 나이 드셨으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라는 말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 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